실제로 내란을 기획하고 지휘했던 소프트웨어는 딴 데 있다고. 그 페이퍼 쓴 사람 따로 있을 거예요. 김용현이 페이퍼 못 쓴다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을 때 우리가 사실상 옥중 통치를 여러 가지 항상 우리나라의 굴곡진 그 어두운 부분에 항상 이 방첩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7번이나 조직의 이름 바꿨겠어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했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정 전 실장을 입건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대선을 2주 앞두고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모두 없애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여기엔 12.3 불법 계엄의 중심이던 방첩사령부를 동원하려 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 모두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희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 첫날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꼭 무덤 같습니다.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군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대선 기간 때 이 같은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PC 등 주요 자료에 대한 파쇄 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모든 자료를 원 상태에서 보존하십시오. 당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대선을 2주가량 앞두고 비서실과 안보실이 군 인력을 동원해 주요 자료를 파기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려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군 정보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방첩사에서 안보실로 파견간 A씨는 방첩사 정보종합분석실 과장 B씨에게 내부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PC와 하드디스크 등을 물리적으로 파쇄하기로 결정됐다는 겁니다. 이후 실행 계획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안보실에서 27일까지 주요 자료를 파쇄하면 모니터 등 다른 컴퓨터 부품 등은 다음 날인 28일에 방첩사가 와서 수거해 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당시 방첩사는 자체적으로 내부 토의를 통해 부품을 가져갈 실무자까지 따로 편성했던 걸로 보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최근 반부패 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경찰은 정 전 비서실장을 입건하고 수사할 방침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SNS에도 쓴 게 있는데 국가라는 작용이 계속 연속성이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진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잘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주호 권한대행은 뭐 했냐. 사실 이주호.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그 대통령실까지 지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한대행이라고 해서 대우도 해주고 경호도 해주는 거는 다 그런 거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대통령 선거 있고 바로 그 다음 날 대통령에서 권한이 발생하는데 그럼 그 대통령이 가서 직접 일할 수 있게 다 챙기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가서 무덤 같다는 얘기를 듣게 했으니 저는 그 부분도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걸 안 했는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주호는 이건으로 고발은 안 된 것 같은데 저 두 사람은 고발됐는데. 네,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실 권한대행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러네요. 권한대행이란 것은 대통령이 거리됐을 때 국가가 연속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관리 자체를 안 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고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밤에 쉬면서 매불쇼 보시면은 다음 국무회의 때 그 이주호 씨 웃음이 나오냐? 잘 계셨죠? 헛그냥 나야겠네. 이주호. 근데 그 볼펜 왜 안 갖다 놨습니까? 이주호가 그 범인이네 사실은. 그걸 관리해야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주호도 책임이 있지만 저걸 윤재송과 정진석이 둘이서 했겠어요? 결국 위에는 윤건희가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윤석열까지도 그러니까 누가 몸통이고 누가 지시했는지를 샅샅이 이건 밝혀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 소장님이 이거 이사청소 깨끗하게 한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뭐 사실 전 정부와 좀 정권이 다르면 인수인계할 때 약간 좀 그런 식으로 한다 뭐 이런 그런 부분이 있는다 했는데 방첩사까지 동원을 했다는 건 이게 단순히 인수인계를 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좀 범죄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증거 인멸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란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냥 문제될 만한 것, 문제될 만하지 않은 것 그냥 그런 것까지 싹 다 그냥 없애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책임져야 할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란 사태에 그렇죠.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방첩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방첩사를 동원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란과 관련된 혐의들도 그 안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셀 중요한 그런 것들을 다 은폐하는데 인멸하고 은폐하는데 동원된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과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뭐 건강하게 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지금 대통령실 홈페이지 데이터와 소스 코드 등이 삭제해서 복구 작업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어요.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하는데 아니 이제 데이터와 소스 코드까지 지울 건 없지 않나 싶은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 문서를 다 그냥 완벽하게 파괴하고 시스템까지도 다 정리를 해야 포렌식으로 하든 복구하려고 하든 그래도 복구를 못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원천적인 소스 코드까지 다 그냥 없애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단히 감추고 싶고 드러나면 큰일 난다, 법률적으로 문제 생긴다라고 한 부분들을 스스로 알고 있던 거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주일 지나가면서 계속 뭐 일 많이 한다 이러는데 효능감이라는 걸 사람들이 느끼면 뭐 좋은 얘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하라라는 지시가 있었고 어제 오후 2시부로 바로 중지를 했고 어제 밤에 이게 북한의 대남 방송 소음 방송이 들리지 않았다. 야, 진짜 그 너무 다행이다. 야, 이 접경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진짜 엄청난 고통이었었거든요. 그게 강화 쪽에 계신 분이 그때 강화 김포 저기 국회에 오셔가지고 예. 무릎을 꿇었어요. 맞아요. 어머님들이 그 살려달라고. 제가 예전에 그 관련해서 취재를 하러 한번 현장에 가봤었는데 이게 그냥 대남 방송 그러면 뭐 옛날에는 뭐 우렁찬 목소리로 막 그런 걸 했었잖아요. 노래 들고. 예. 그 소음 방송이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괴기스러운 소리를 계속 흘려보내요. 그 깊은 밤에 막 귀신 소리 같은 거, 동물 소리 내고, 동물 뭐 개들 막 짖는 소리도 아니야. 낑낑거리는 그런 소리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들으면 힘든 소리들만 계속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 주무실 수가 없어요. 대남 소음 방송이 이 합참이 확인한 거니까 어제 안 들렸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좀 이런 분위기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가 지났고요. 근데 국방부가 너무 치사했죠. 처음에 그거 이제 안 하기로 하고 나니까 우리가 중단이 아니라 일시 중지다. 이렇게 치사하게 말했었잖아요. 그래놓고 또 이제 당장 성과 나니까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성과 나니까 이제 거기다 숟가락 얹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 지역에 이제 국회의원도 군수도 다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벌써 뭐 현지 언론들, 그러니까 지역 언론들이 그렇게 쓰는 것 같은데 뭐 국회의원과 군수의 노력이 빛을 발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 또 현지에 계신 또 접경 지역에 계신 분들도 다 알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건 진짜 얕잡아보는 기사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론조사 내용들이 나오는데 대통령 국정수행 직무수행 평가 긍정이 53, 부정이 19. 이게 취임하고 이제 처음 나온 거니까 숫자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국정수행 기대감에 대해서는 잘할 것 같다가 65, 못할 것 같다가 24.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점점 올라가는 게 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또 보여주는 것들이 있으면 평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른바 3대 특검 처리에 대해서 찬성한다가 64, 반대한다가 25. 이 정도로 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 숫자 뭐 의미를 보자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크게 저는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데요. 이재명 정부 이제 겨우 일주일이 됐잖아요. 예. 근데 특징이 뭔가 하면요. 한 1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비슷한 얘기 많이 굉장히 하세요. 안정감이 있고 거친 면이 없어요. 예. 역대 이제 정권이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거나 이러면은 초반에 이벤트를 막 때립니다.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예. 특히 이제 우리 정권 초반기 때 가장 지지율이 높았던 분이 Y였습니다. 그때 뭐 문민정부 들어서고 난리 났었죠. 그렇죠. 눈 뜨면은 하나회 청산, 뭐 금융실명제, 대형 이슈들을 뭐 던지잖아요. 그러면서 김영삼 대통령 이야기잖아요. 놀랐지? 이게 국민들이 시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제도적인 개혁이라든가 이 국가 시스템에 대한 완벽한 개혁은 안정적으로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너무 잘하고 있다. 원래 준비된 것들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벤트 한 게 없어요. 원래 늘 했던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이 정도 나온다는 것은 계속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지지율이 만들어져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지지율을 저는 만들 것이다. 그렇게 제가 예측을 합니다. 박진영 평론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한 1년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안정적이에요. 심적으로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댓글 같은 걸 봐도 정말 아픈 댓글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다 억가예요. 이를테면 이제 좀 비토내는 거는. 그래서 이거 대부분의 정말 합리적인 시민들의 응원을 강력하게 받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새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보도를 통해서 JTBC 보도로 나온 겁니다. 대선 2주 앞두고 방첩사에서 파견온 인력들이 대통령실에 있는 PC 그리고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파쇄하는 그런 지시를 받고 진행을 했다라는 얘기. 이거 굉장히 적극적인 증거인멸로 보이는 것이고요. 증거인멸에 군을 동원했다. 세상에. 이것을 또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시했다. 그래서 정진석 비서실장 관련해서 이제 시민단체들이 고발해서 입건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 내용은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게요. 네. 저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생각을 해보면은 대통령 기록물법, 그다음에 그 현장이 내란과 김건희 관련 범죄 혐의가 있었던 지역이니까 증거인멸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기물파손, 그다음에 뭐 국가재산 손실,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한 건데 법을 그렇게 모르나? 아니 감내할 법을 알아도 없겠죠. 법을 알아도 더 큰 죄가 있으면 그걸 감추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거라는 게 죄로 처벌을 받더라도 더 큰 죄는 감출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고 왜냐하면 판례 같은 것도 다 이게 다 결제 서류만 파기했다고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이런 걸 보면 거기에 따라서 결제 전 서류도 전자 서류도 소스 코드도 훼손하고 이러면 다 처벌했었거든요. 그걸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감춰야 될 게 훨씬 크다면 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게 유리하니까. 근데 정진석 실장은 왜 그렇게 스스로 무덤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 버렸는지. 그러니까 이게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너무 웃기잖아요. 저는요. 지금 이 군인들이 주로 이제 구속이 돼 있잖아요. 내란 관련해서. 뭐 최고 지휘관들만 지금 구속돼 있죠. 하드웨어요. 예. 실제로 내란을 기획하고 지휘했던 소프트웨어는 딴 데 있다고. 그 페이퍼 쓴 사람 따로 있을 거예요. 김용현이 페이퍼 못 쓴다고 했잖아요. 그 누굽니까? 최상목 씨한테 국보위 관련되는 것들. 그 김용현이 그런 정도 지식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아는 사람 분명히 안에서 기획했던 사람, 내란 기획자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군 세력은 아닐 것이다. 군 세력은 아니겠죠. 민정 관련 법조인일 수도 있지만은 법조인보다도 정치 전반을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지금 그 대선 기간 동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정진석 전 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물리적 방법을 써서 모든 PC를 다 파쇄하라 이렇게 직접 지시를 했다는 거고 직원들한테도 니네 빨리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본인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뭐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보도 나오는 내용들 보면 그 전 정부 대통령실의 그 소위 말하는 어공들 있잖아요. 어공들 한 80여 명이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퇴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냈다는 거예요. 규정대로 지금 임금은 다 받고 있고 그러니까 출근은 안 하고 있는데 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첩사 군인들이 와서 뭘 했다는 내용 그리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PC라든지 아니면 뭐 종이 자료로 있는 거 파쇄한다는 것도 있는 거지만 하드디스크라든지 이런 뭐 그러니까 하드웨어 컴퓨터 자체도 지금 없어졌으니까 이거 어떻게 했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혐의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 수사해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이상합니다.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파견온 이 어공들, 그러니까 뭐 별정직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거기에는 예전에 뭐 김건희 라인이 있네 없네 뭐 이런 얘기들 했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다. 우리가 상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게요.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대통령실의 직원들도 그나마 상식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전 정부 대통령실에 증거가 인멸되고 있는 정황들 이게 지금 앞서 얘기했던 군 그리고 당시 대통령실 그 뭐 어찌됐건 공직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의 지금 행태는 보면 내란이 ING 중이다. 이렇게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있죠. 거죠. 지금 해명을 내놓은 걸 보면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44조 6항에 따라서 적법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어떤 조항이냐면 일단 이관을 다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 통보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대통령 기록관에 제대로 이관했고 그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파기했다라는 건데 아니 이관을 할 때 그
컴퓨터 모니터하고 하드 이런 걸 갖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예.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기록관이 제대로 이관했는지도 솔직히 의문이고 그러니까. 했다고 하더라도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이거 다 기물파손죄 될 거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손괴죄예요. 이거를 파손하고 없애고 버려버릴 권한은 없는 거예요. 아니 공공기관에 있는 것들은 다 1년번호 붙어가지고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그거를 정해줘야 돼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 하드웨어를 2개 씁니다. 그렇죠. 예. 2개 쓰는 외부망, 내부망. 외부망, 내부망 따로 쓰는 게 이제 외부에 이제 그 정보 침입으로부터 해킹으로부터 막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서버로 바로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완벽하게 삭제 불가능하죠. 바로 자동 전송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증거인멸은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근무할 때 안 썼거든요. 그런 또 노하우도 있어요. 증거인멸 한다 하더라도 저는 다 들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술 수 있는 건 다 부숴버렸다는 거라서. 그래서 사실 저희가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도 내란이 끝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내란 관련 증거물들을 12.3 계엄의 중심에 있었던 방첩사령부가 또 가담을 해서 같이 없애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요 역사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계엄 불법 계엄 이후에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을 때 우리가 사실상 옥중 통치를 하는 모습,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의심되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나올 때도 거기에 보이고, 아니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되는 그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개인 비서처럼 계속 일을 합니다. 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경찰 인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때 옥중 통치가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의심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옥중 통치를 한 자료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이거 서포트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그런 자료를 파기하려는 거 아니었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심이 들고, 그리고 군을 동원한다. 정치의 군을 동원한다.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역사의 시계를 어디까지 돌리는 겁니까, 진짜. 예? 군사 쿠데타 시기까지 돌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이 시대에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이 했다. 이거는요, 진짜 저는 역사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단순히 뭐 공공기록물,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정말 큰 죄를 진 거일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조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아까 에디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통령실에 있는 뭐 PC와 하드디스크를 자체를 완전 없애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안보실에서, 김태호 생각하시면 되죠. 김태호가 있는 그 안보실에서 27일까지 주요 자료를 파쇄하면 그 다음 날 방첩사가 와서 수거해 가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의 방첩사가 하다 중국 컴퓨터 뭐 폐기 처리반이 됐어요. 정말 우리나라 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방첩사가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는지 참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포인트 두 가지가 안보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내란죄에 대해서는 뭐 검찰이 어쨌든 수사하는 척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외환 유치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도 안 됐고. 그래서 이제 내란 특검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가장 우리가 의심했던 거는 북한을 정말 얼마나 유도했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김태호 중심으로 있는 안보실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근데 지금 자료들 다 파기하고 있는 곳이 아마 그 대통령실 특히 안보실일 겁니다. 추측하건대. 그렇다면 완벽하게 증거인멸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이고, 방첩사는 지금 뭐 단순히 중국 컴퓨터 폐기 처리반이 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공수처에서 계속 압색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요즘 이제 블랙리스트 다시 터졌잖아요. 예, 최강욱 전 의원 관련해서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지고 명단 나오고 있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냐면 이번에 내란이 성공하면은 당시 방첩사 여인영을 육군 참모총장으로 만들고 그 주변 사람들을 다시 뭐 하려고 하는 뭐 인사 계획까지 내부에서 작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료들이 지금 압색 과정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봤는데 방첩사가 1949년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7번째 이름을 바꿉니다. 전두환이 있었을 때 뭐 보안사령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직을 이렇게 놔둬야 되는지 아주 근본적인 생각이 뭐 박근혜 때도 문제 많았고 여러 가지 항상 우리나라의 굴곡진 그 어두운 부분에 항상 이 방첩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7번이나 조직의 이름을 바꿨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외환 유치죄 그리고 이 방첩사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특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더 구체적인 정황이 또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첫 번째로는 방첩사라는 조직 자체가 이제 기무사의 후신인데 정치 개입 전력이 아까 이제 우리 평론가님 말씀 주신 대로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뭐 내란이 터지고 나서 특검 정권이 바뀌면 특검 한 해 만에 하는 논의가 있었고 그 대선 기간에 그 2주 전의 일이 대선 기간으로부터 2주 전이라고 대통령 선거 2주 전의 일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죄송한 얘기인데 정진석 죽을 거면 혼자 죽지. 또 이 방첩사에 그 동원돼 가지고 누군가 왔다라고 하면 또 이 사람들 입장에선 당연히 부당한 지시거나 부당한 명령이면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 따랐다고 하면 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선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고 이게 대선 기간 때 그때 민주당이 아마 국회에서 이런 제보를 받았다라고 누가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대통령실이 이제 허위다, 그런 사실이 없다. 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벌인 일이다라는 식의 그런 답변을 했었던 걸로 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잖아요. 이게 지금 방첩사를 만약에 동원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정권이 그런 식으로 군을 정치에 개입을 시키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중고 컴퓨터 수거하듯이 이거를 수거해가라고 방첩사를 동원을 합니까? 이거는 정진석 실장이 어디까지 개입을 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서 면밀하게 따져봐서 법적으로 처벌받을 대목들은 아주 뭐 세부적으로 다 적용해가지고 법적으로 처벌받으셔야 되겠죠. 네, 용산 자료 그러니까 내란에 대한 증거를 완벽하게 없애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를 해서 법적인 처벌 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